네, 이번에는 시스프랩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이제 시스프랩은 뭐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에 기능들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들어가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제가 실제 테스트 환경 구성한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데 많죠 좀. 이제 예를 들면 뭐 애저 AD랑 연결한 것과 도메인 컨트롤러, 뭐 DHCP 역할, 익스체인지 서버 2016, ADFS, 스카이 포 비즈니스 엣지 서버, 프론트엔드 서버 뭐 이런 다양한 서버들을 저는 구성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버들이 많은데 이 하나당 OS가 대부분 이제 윈도우즈 서버인데요. 윈도우 서버를 그럼 이걸 매번 설치해야 되냐 이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서버를 설치하면 끝이냐? 또 업데이트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걸 반복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엔지니어들마다 진행 방법은 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프랩이라는 걸 이미지를 떠놓고 그 버추얼 하드 디스크를 복사해서 이용하는 방식을 선호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할 텐데요. 이제 방법은 이제 일단 먼저 감사 모드라는 걸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미 만약에 OS 설치 이미 끝났다. 그러면은 이건 다시 설치를 진행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진행 방법은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윈도우즈 서버 2019에 대해서 이제 시스프랩을 뜨고 싶다 이렇게 제목을 지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뭐 제작한 날짜 19.8.3 이런 식으로 해서 2세대로 진행하고 램은 넉넉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일단 새로 만들어지는 하드디스크로 진행을 할 거고 이제 ISO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는 윈도우즈 서버 2019 영문 버전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세스 스레드 이런 것도 할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잘못 선택했네요. 서버 2019에서 이제 스레드 보통은 4개에서 전 8개 정도 선호하는데요. 4개 선택하고 OK. 그래서 VM을 시작하고 여기 설치 과정을 일단 패스할게요. 이제 다 똑같아요. 근데 설치 완료하고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지를 짚어드릴게요. 뭐 이런 과정, 여기 이런 이제 OS 선택하는 건 다 똑같고요. 이제 설치 과정도 다 똑같습니다. 네, 이제 재부팅이 진행되면은 뭐 이제 디바이스 준비 중, 뭐 준비 중 이렇게 계속 메시지 나타나면서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첫 화면에서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서버 처음 설치하면은 이제 패스워드 입력하는 창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클라이언트 OS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계정 만들기 이런 과정들 나타나잖아요. 이때 컨트롤 시프트 F3을 누르면 감사 모드로 다시 재부팅이 진행되어 있어요. 뭐 여기 여러 가지 이제 감사 모드 들어가는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윈도우즈 클라이언트 OS 같은 경우에는 감사 모드로 안 들어가고 시스프랩을 뜨게 되면 계속 계정을 생성하게 돼서 좀 깔끔하지 못하다는 이미지를 준다는 것부터 해서 이제 시스프랩을 뜰 때 이제 여러 가지 고려 대상이 많기 때문에 감사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사 모드로 재부팅을 하게 되면은 이 계정을 입력할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부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시스템 프리페레이션 툴즈 이렇게 해서 뜨는데 일단 캔셀을 누른대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사실 이제 뭐 진행하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스프랩을 뜨는 목적은 반복해야 되는 설치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 이게 윈도우 10이었으면 뭐 오피스를 항상 설치한 채로 세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오피스 설치를 먼저 하고 진행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버 OS에서 업데이트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시스프랩을 뜨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려요. 왜냐면 매번 업데이트를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2019는 지금 출시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예를 들어 2012 R2라고 해보시죠. 그러면은 지금 7년쯤 지났는데 업데이트가 지금은 이제 누적 업데이트 형태로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업데이트를 매번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 업데이트는 호환성 문제도 있고 해서 꼭 진행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다 마쳤다는 가정하에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할 텐데요. 업데이트를 마쳤다면 이제 C 드라이브에 윈도우즈의 시스템 32 폴더에서 시스프랩을 찾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다 마친 다음 반드시 다 마치고 재부팅도 끝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OOB라고 있는데 이거 일반화를 체크해 주시고 셧다운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OK를 누르면은 이 채로 버추얼 이미지 버추얼 하드디스크가 하나가 이제 포장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제조사 PC 보면 컴퓨터를 부팅할 때 처음 사용하는 것처럼 부팅이 되잖아요. 같은 원리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일반화 과정이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셧다운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VM이 설치된 폴더로 이동해서 이제 하드디스크 요거를 따로 백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시스 이렇게 완료가 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만약에 뭐 도메인 컨트롤을 설치해야 돼, 익스체인지 서버를 또 구성해야 돼, 이럴 때마다 이제 여기다가 예를 들면은 익스체인지 얘 하나 넣어주고 뭐 도메인 컨트롤로 하면 도메인 컨트롤 이렇게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사용은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여기서 U를 누르고 버추얼 머신을 누르고 예를 들면 익스체인지 서버 목적으로 VM을 구성할 거야. 그럼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사 완료됐다네요. 뭐 페프리닷컴에 익스체인지 서버 2016을 올릴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부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위치 지정하고 똑같이 뭐 2세대 이런 식으로 하고 메모리 지정해주고 사용하고 네트워크 연결하고 했던 과정 다 진행하는 거죠. 여기서 크리에이터 버추얼 하드디스크 선택하는 게 아니라 existing 존재하는 버추얼 하드디스크 선택을 눌러서 이걸 지정을 합니다. 이러면은 설치하는 과정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로 사용하시면은 똑같이 구성 단계에서 부팅이 온전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꼭 시스프랩을 해야 하나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도메인 컨트롤러나 이제 몇 가지 이제 역할이나 혹은 기능을 할 때 동일한 이 개체 아이디라는 게 존재해요. 이제 그걸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히 개체라는 아이디가 있다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걸 그대로 복사하면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컴퓨터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반드시 여러 가지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스프랩을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똑같이 스타팅 서비스, 뭐 디바이스 준비 이렇게 해서 처음 부팅되는 것처럼 고유 아이디가 새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스프랩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